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윤영걸 선생님의 유구이원 코너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선생님 요즘 입이 있으면 말을 해야 되는데 네. 정작 말을 전문으로 해야 될 언론은 네. 말을 하지 않고 네. 그냥 뭐 이 비공인 스피커들만 좀 떠들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이 비공인 스피커들도 뭐 개나 소나 네. 고소한다 뭐 한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 정권이 이렇게 국민의 말할 권리를 막아버리고 네. 심지어 저는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5.18이나 세월호 이런 부분은 그는 그야말로 이 강요에 의한 동참이 아니라 자발적인 동참을 이렇게 이뤄내서 뭐 과거의 이 역사에 비참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게 만들거나 또 슬픔을 공유해서 오늘날 또 그걸 개선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세월호를 보자면 국민 안전인데 문제는 국민 안전이 국가 책임이라고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면 그 진주에서 그 화재 난 거 사제 살인 그렇죠. 그걸 보고 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그 세월호보다 오히려 더 심한 거죠. 그렇죠. 세월호는 그 부실한 선주, 예. 거기에 배 잘 관리 안 한 것 같고 갑자기 사고가 났잖아요. 예. 국가에서 물론 잘못했지만 손 쓸 수가 없었어요. 예. 물론 해경이 바로 꺼냈으면 좋겠는데 그것 좀 그거는 늦었긴 예, 했지만 예, 예. 갑자기 발생한 사고예요. 근데 이거는 경찰에 7번이나 신고했잖아요. 예. 그리고 그분들이 어디 간 것도 아니고 집에 가만히 있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이 그렇게 희생을 당했잖아요. 예. 국가가 무시한 계속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예. 그리고 계속 그 정신이 이상한 분이 쫓아오니까 집에 그 여고생은 CCTV까지 달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국가가. 그래서 제가 그 아파트가 임대 아파트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라는 게 아무래도 한국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좀 풍족하지 못한 서민분들이 사시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사시는 분 중에서 빽 있고 힘 있는 분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마 뭐 거기에 정부에 국장급 이상이나 하나 살았다든지 판검사나 한 명이 그 살았다면 그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렇죠. 전화 한 통 돌려가 조리돌림을 시키지 않았겠습니까? 이번에 세월호는 지금까지도 광화문에 그렇게 뭐 텐트 치고 뭐 이렇게 5년이 다되도록 하잖아요. 예. 유족들은 뭐 장례를 치렀더라고요. 예. 그게 뭐 유족들이 참 국가 시책에 순응해서 뭐 협의해 준 것도 있지만 여기는 유족들한테는 달라붙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변호사라든지 노동운동하는 사람이라든지 인권을 하던 시민단체는 붙어야 되는 제가 보니까 아무도 안 붙은 것 같아요. 그러면 과거의 세월호에는 온갖 기관들이 다 달라붙어서 붙었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번에 진주의 그 임대 아파트의 그 화재 살인은 그야말로 거기에 희생당한 분들이 뭐 시각장애인 여고생도 그렇죠. 있고 또 여중생도 있고 참 이렇게 딱하고 어려운 분들인데 이분들은 외면하. 자 그러면 결국은 그걸 국가 책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뭐 경찰청장이 왔다 갔다 하지만 경찰이 얼마나 잘못했는가에 대해서 사죄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어떤 슬픔은 그 뭐 숫자로 300이 넘어야 우리가 아주 슬퍼해야 되고 5명이면 무시해도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똑같이 국가 책임을 느끼고 여기에 대해서 진짜 국가에서 반성해야 되는데 진주 거도 뭐 내가 무슨 책임이냐 뭐 이런 식이고 강원도 산불은 오히려 잘 껐다고 자랑하잖아요. 잘 끈 게 아니라 그날 초반에 보면 어디로 도망을 가야 될지 어디로 피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래픽 하나도 안 나왔어요. 내가 그 우왕좌왕하다가 저절로 바닥까지 꺼졌죠. 가서 끝난 것 같은데 그거를 잘 껐다고 또 칭찬하고 물론 뭐 억지로 뭐 매도할 수는 없지만 국가 책임이라는 걸 좀 광범위하게 좀 인정하고 모든 사건에 대해서 비슷하게 대해야 되는데 뭐 세월호 여기에 비해서 너무 좀 다른 사건들은 가볍게 여기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이번에 진주 그 유가족 분들이 지금 도와준 사람이 없어서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이들이 세월호도 국가에서 보상을 했는데 왜 우리는 안 하냐? 우리는 세월호보다 훨씬 더 심한 국가의 일종의 무책임 업무 태만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한 피해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보상해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하면은 커질 수가 있죠. 나중에 이제 이분들이
그런 부분을 가지고 뭐 헌재도 예. 가서 왜 하고, 법의 예. 집행이나 이런 것이 불평등하게 집행됐냐. 광화문에 가서 텐트 치고, 텐트 치고. 예, 뭐 이렇게 실력 행사를 했어야죠. 예. 그랬어야 되는데 조용히 그냥 합의를 해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 들어서 임대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조금 힘이 없는데 그 힘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좌파하고 운동권하고 시민단체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은 친정부로 다 붙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힘 없는 사람들이 호소할 때는 하나도 없어진 거죠. 그럼 그 부분에 보면 제가 볼 때 이 보수라는 세력들이 좀 힘없는 사람들에도 가서 이렇게 도우려고 하고 이런 자세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좀 우리나라가 좀 제대로 된 나라로 가려면 과제 아니겠습니까? 예. 보수들이 지금은 탐욕스럽다. 여기에서 빨리 떠나서 보수가 좀 베푸는 사람, 베푸는 보수 뭐 이런 쪽으로 우리도 좀 많이 바뀌어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좀 인식들이 좀 바뀌는 좀 계기가 되고 그래야지 중간층들이 지금 좌우 중간에서 갈등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보수를 좀 지원하는 거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이 과거에 이 뭐 영국 귀족 사회나 이런 데 보면 1차 대전 때 영국의 귀족의 씨가 말라서 양자붐이 일었다는 거예요. 귀족 집에서 1차 대전에 사람을 안 보내면 맨 먼저 나가죠. 뭐 맨 먼저 나가고 또 가스 배당을 할 때도 귀족의 체면 때문에 전선을 가지고 후방에 빠지고 이런 일이 별로 잘 못했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히 1차 대전은 거의 인간 소모전이었기 때문에 그냥 귀족 집에서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뭐 영국의 그 포클랜드 전쟁입니까? 최근에 있었던 그게 장교 전사율이 더 높았잖아요. 그렇죠. 영국군은요. 그렇죠. 근데 그에 반해서 아르헨티나는 거의 사병들만 다 그냥 내버려 팽개쳐 버렸지 그렇죠. 않습니까? 선진국일수록 전쟁할 때 지도자가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예. 후진국은 뒤에 서서 돌격 앞으로 그러잖아요. 돌격 앞으로. 그러고는- 후퇴하는 사람 총 쏘고. 그리고 정치국은 이런 자들이 후퇴한 사람 쏴죽이지 않습니까? 선진국하고 후진국하고 나를 따르라 돌격 앞으로 그 차이 같습니다. 시범을 책임을 지는 혜택 받은 사람이 입어야 되는데 그거를 좀 소홀히 했던 게 지금 문재인 정권이 친일로 과거를 돌리고 우리나라 그 임시정부의 100년을 매도하고 하는 게 우리 보수가 그 틈을 좀 보여줘서 그 틈을 진짜 파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모든 걸 친일로 돌리고 특권층 이쪽으로 다 돌려버리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일본하고 더 많이 싸웠고 일본하고 한일회담도 엄청 싫어했죠. 그렇죠. 그랬던 사람인데 그때 친일을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빨갱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죠. 다 좌익이었어요. 왜냐하면 소련의 혁명이 19년에 나왔으니까 그렇죠. 소련 혁명 직후이기 때문에 혁명 수출.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뭐 다른 이데올로기가 있었습니까? 보수는 없었어요 그때는. 독립운동하던 사람들 레닌이 소련 레닌이 돈 주고 그랬잖아요. 저희 뭐 이제 전 세계 공사나 이런 부분을 그렇죠. 가지고. 그럴 때 만약에 그 사람들을 독립운동했다고 해서 이승만 정부가 그 사람들을 기용하면 우리나라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국 이제 헝가리나 우리나라는 폴란드나 한반도는 체코처럼 다 공산화가 못 됐겠죠. 사는 공산당 나라가 된 거예요. 그나마 미국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손 잡고 남쪽이나마 이게 자유시장을 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로 유지한 거죠. 근데 그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빨갱이라는 건 싹 빼고 친일만 등용하고 친일이 특권층을 지금까지 해왔다. 이런 식으로 역사를 몰아가는 거죠. 지금까지도 그런 폐해가 이렇게 이어지는 건데 이게 저는 굉장히 지금 앞으로 우리 미래를 많이 흔든다고 봅니다. 자, 일제까지 그렇다 치고 지금 해방 직후에 이제 있었던 건국 과정에서 있었던 여순 반란 사건, 4.3 이런 것조차도 이제 뭐 물론 그 진압에 있어서 당시에 무슨 정권이 제대로 된 추적이나 수사를 할 구별을 할 뭐 어느 쪽이 빨갱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 당시에 무식한 사회 분위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일부 민간인 희생이 났습니다만은 그렇다고 그 일부 민간인이 희생을 가지고 그 사건을 마치 이제 4.3을 미화하고 여순 반란 사건을 미화해서 KBS에서 막 그 방송을 지방에서 다루고 그래서 마치 이제 그 사건이
어떤 뭐 대단한 민주화를 위해서 희생한 사건처럼 그게 아니죠. 몰아가는 분위기가 예. 있어요, 사회가. 그러니까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나 이런 책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과거에 있었던 그 과정이나 이거 쏙 빼고 일부 사람들의 친일 그 보수 기득권 세력들이 4.3도 일으키고 요즘 반란 사건도 뭐라고 그거 했다는데 사실 지금 와서 그때 빨갱이들을 공산당을 저는 비난하고 싶진 않아요. 일제시대 때 진짜 어려울 때는 배운 사람들이 다 공산당 했으니까 네, 그때 사회주의자였고 지주 아들들이 유학 가서 전부 사회주의 단재 시려고 신재호 그랬죠. 선생 같으면 무정부주의자 아니었어요? 네, 아나키스트? 아나키스트죠. 이회영이나 이런 사람도 예, 무정부주의자였잖아요. 그럴 정도로 국가라는 게 존재가 없을 텐데 지금 기준으로 그때를 거꾸로 돌아가서 판단하고 자기 입맛에 맞게 재단하고 특히 김용옥인가요? 도올인가, 예. 도올인가 이런 사람들은 이승만은 무덤에서 파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참 이 한 인간의 지적 수준을 떠나서 인간의 도덕성 이런 거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 이야기를 나누자면 우리가 한 번도 민주주의를 일제시대에서는 경험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망해가는 조선 왕조의 전제 왕정에 살다가 네. 그다음에 일제 네. 천황이 지배하고 사실상 군국주의가 네. 지배하는 일제의 식민지가 됐고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든 그 이후에 새로운 제도를 전혀 경험한 적이 없던 네. 조선의 인텔리들은 당시 러시아에서 이루어진 혁명을 바람직하게 봤던 거고 그렇죠. 그리고 민주주의가 그 당시에 미국도 민주주의가 엉망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공황이 일어나고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그 메카시 선풍이 또 그 40년대 50년대에 예. 불면서 예. 모든 사람도 또 공산당으로 또 몰아가서 네. 방송 출연도 정지하고 아무것도 그렇게 못하게 했죠. 하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국도 그 당시에 네. 오늘날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종주국인 미국이 아니라 미국도 독점 자본의 폐해가 심각하고 빈부격차에 네. 대공황이 일어난 정도. 네. 유럽도 전부 혼란스러웠고 네. 그런 시기에 가졌던 어떤 사상적인 이 네. 표류와 그걸 지금에 와서 그걸 마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옳았다는 것처럼 돌아가서 이야기하는 건 정말 가스로운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이 정권이 폭주를 하는데 네. 이 폭주를 역사 공정이라 중국이 동북 공정이라고 만주가 네. 만주는 사실 중국이 옛날에 버려뒀던 땅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갖다가 마치 고구려나 발해나 여진 거란 이런 걸 네. 인정하지 않고 네. 만주를 갖다가 중국이라고 우기는 네. 것처럼 네. 지금 이 정권도 보면 일제 시대를 네. 이제 자신들의 임시 정부가 네. 현 정권의 모태고 그것이 정통성으로 내려와서 있었다면서 네. 그러면서 지금 역사 공정을 100년 후에서 거슬러서 지금 100년 전까지 올라가고 있는. 그렇죠. 거꾸로 가는 거죠. 예. 네. 기관차가 기차를 끌고 가야 되는데 기차가 기관차를 지금 끌려고 하고 있어요. 예. 소득주의 성장도 그렇잖아요. 예. 성장이 소득을 일자리 성장이 소득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소득이 성장을 끌어간다고 하잖아요. 예. 마차가 말을 끄는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예. 지금 정권도 과거 시대를 지금에 맞춰서 다시 해석하는 거죠. 그게 저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그게 우리 한국 사회를 지금 다 물갈이하기 위한 전초 작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네. 사람을 물갈이해서 바꾸려고 하면 네. 문재인이나 이 정권이 국민들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네.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는 네. 이런 사회니까 네. 이렇게 갈 거니까 네. 거기로 따라와라라고 전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문제는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은 운전수 좋아하잖아요. 문이 어디로 운전해 가는지 모른 네. 채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 표 이겨서 됐다고 41점 몇 프로인가 받았다고 이렇게 지 맘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촛불 집회를 촛불 혁명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혁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죠. 저는 그 프랑스 대혁명 영화가 원 네이션이라고 최근에 나왔더라고요. 네, 네. 그 영화를 봤는데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났는데 그때 황제가 루이 16세였어요. 예, 예. 부인이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고 예. 그 사람이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었대요. 그렇게 현명한 군주는 안 했는데 그렇게 처형당할 정도의 악한은 아니었대요. 예. 그냥 우유부단하고 그냥 예. 그런 정도 예. 수준이었대요. 근데 프랑스 의회에서
처음에 혁명 나고 4년 후에 퇴행이 죽는데 됐죠. 예. 그 논란이 많이 일어났어요. 왕을 죽여야 되냐 맞아요. 안 죽여야 되느냐. 근데 그 로베스 피에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그 변호사예요, 변호사.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죄를 주지 말자는 의견이 많았어요. 그 사람이 단상에 올라와서 왕은 무죄일지 모르지만 그를 무죄라고 하는 순간 혁명이 유죄가 된다. 왕을 풀어주면 혁명이 유죄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와서 혁명을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왕을 죽여야 된다. 혁명이 죽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왕을 루이 16세로 단두대에 올려가지고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모가지 그냥 쳐버려요. 콩코드 광장에서 그게 떨어져가지고 그럴 정도로 사정없이 내치거든요. 예. 그 프랑스 대혁명 그 36세 때 로베스 피에르도 자기도 죽어요. 공포 정치 되고. 그러니까 혁명이라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 공포 정치를 하다가 역사 오히려 거꾸로 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죽이고 하면서 그렇게 죽이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뭐 프랑스가 나중에는 안정을 찾았지만 지금도 촛불이 혁명이 아닌데 혁명이라고 우기다 보니까 자꾸 이게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공수처 같은 것도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고 예. 자꾸 공수처 뭐 뼈다귀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청새치 가시밖에 없어요. 상어한테 예. 다 먹히고 예. 근데도 자꾸 유지하는 게 그 칼에 대한 예. 예? 사정의 칼을 더 갖고 싶은 욕망 이게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한국을 물갈이하기 위해서 혁명이라고 생각하고 예. 모든 걸 바꾸려고 한다. 예.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 뒤가 불안한 거 아니냐. 예. 본인에 대한 불안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저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뭐 비호하고 뭐 매도하고 싶지 않고 비호하고 싶지 않은데 그분을 인간 이하로 매도하고 몰아쳤거든요. 그렇죠. 예. 거의 뭐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성격도 제대로 아니고 인간이 제대로 아닌 사람으로 매도했어요. 예. 그럼 지금 2년째 집어넣고 있거든요. 예. 근데 남을 과하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또 불안감도 있는 겁니다. 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얼마 있으면 나도 또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 예. 좀 그런 불안감. 예. 예? 과거 역대 대통령도 다 그런 불안감이 아, 많았잖아요. 다 있었죠. 예, 멀쩡히 예. 전두환 노태우부터 시작해서 사실 YS도 불안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예. 예? 그 불안감 때문에 사실은 수사망 오니까 또 그렇게 선택하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뒤가 불안했던 거 있고 예. 또 저렇게 저는 날치기 뭐 패스트트랙 우기는 예. 것도 또 하나는 제대로 좀 판단을 못해서 그런 좀 판단력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생각이 세 가지 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프랑스 혁명에서 이제 우리가 이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네. 사건이 네. 테르미드로의 반동이라고 그 네. 사건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로베스피에르가 너무 네. 공포 정치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네. 이러다가는 네. 나중에 다 죽겠다. 그렇죠. 매일 잡아다가 네. 그 콩코드 광장에서 네. 다 목을 죽죠. 잘랐는데 몇천 명을 잘랐대요. 네. 자를 때마다 사람 다 와서 구경해라는 네. 거예요. 그 프랑스가 지금 뭐 문화 국가고 수준 높은 국가라지만은 어떨 때는 보면 저렇게 야만이 있냐. 그렇죠. 잔인하게 죽이죠. 예, 그래서 이러니까 이제는 혁명에 참가했던 사람들까지도 네. 다 나서서 네.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로베스피에르를 네. 잡아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게 36살에 죽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뭔가 하면 이 급진적으로 네. 사회를 바로 잡겠다고 네. 정의감에 네. 자기가 만든 정의감에 네. 스스로 이렇게 휩싸여가 네. 공포 정치를 하다가 네. 결국은 그 종말이 아주 안 좋게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역대 대통령들은 보면 제가 듣기로는 마지막에 1년 차가 되면 네. 굉장히 그 총명하던 사람도 자신의 장점을 잃고 불안해하고 그렇죠. 겁먹고 네. 또 어떤 대통령은 막 술을 마시기도 하고 네. 심지어 뭐 어떤 마을 대통령은 옆에 총리 공간에 새벽에 가서 술 먹자고 하기도 했대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결국 D가 굉장히 두려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력이 큰 만큼 그만큼 네. 불안해하고 외롭고 뭐 그런 거죠. 권력이 커진 만큼. 그러니까 청와대도 권력을 좀 내려놓으면 좀 덜하죠. 예를 들면 총리한테도 좀 장관 원래 총리가 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청권이 있는데 그럼요. 모든 걸 다 자기가 하잖아요. 청와대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네. 총리는 역대 누구든 간에 의전 총리, 대독 네. 총리지 무슨 그러다 총리 같은 보니까 총리가 어디 대통령이 있습니까? 모든 거 다 하다 보니까 불안하지 않겠어요? 절대 권력을 놓는 순간 보복을 당하는데. 네. 그리고 그런데 지금 패스트트랙 3법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아마 청와대에서 이걸 통과시키라고 이번 주에 네. 오다가 세게 떨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월요일 날부터 저렇게 설치더니만 지금 이 난리를 네. 화요일 날 합의하고 네. 그 이후로 이 난리가 지금 생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주연은 청와대고 조연은 손학규 그 김 뭐예요? 그 원내대표 김관영이. 김관영이 또 문희상 세 명이 조연을 쓰고 있는 거죠. 자, 문희상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네. 그 망정인데, 자, 청와대의 초심을 찾아라고 말했던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지금 지역구에 상임 부위원장으로 임명을 했다. 그냥 자영업을 하던 사람인데 정치하던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세습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한국에 보면 세습에서 하는 국회의원들이 뭐 한 7, 8명 되지요. 네. 그런데 저 양반이 그 참 국회의장이 돼가 막판에 저렇게 열중하는 것도 아들을 위해서 저럴까요? 아, 뭐 그것도 탐욕이라고 봐야죠. 뭐 아들이라고 해서 못하라는 법은 없어요. 아들도 뭐 일본에도 조기훈이 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아베도 그랬고 네. 뭐 똑똑하면 하는데 예. 아들이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고 서점 운영하던 사람이잖아요. 예. 서점 운영하는 사람을 갑자기 끌어당긴 거죠. 예. 예. 우리가 우리나라 대형 교회를 많이 비난하잖아요. 세습. 예. 순복음 교회나 뭐 명성 교회나 뭐 저 광림 교회나 뭐 금남 교회입니까? 어디 뭐 이런 데 비난하는 게 왜 비난하겠습니까? 검증이 안 된 자식이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교인들 거고 어떻게 보면은 조우의 하늘나라 건데 자기 자식한테 주잖아요. 자식한테. 예? 그것도 억지로 편법을 동원해 가지고 교회 설교는 아주 마음을 버리라고 하고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 맨날 외치면서 자기 자식한테 주잖아요. 명성교회 김삼남 목사도 한때 존경받다가 지금은 완전히 저 매도당하고 있는 게 그 자식에 대한 욕심이거든요. 근데 네. 남에게 영혼을 세탁하기 위한 말을 하는 사람이 지 영혼이 그렇게 오염되면서도 그렇게 오랜 시간을 존중을 받아왔다면 그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문희상은 제가 보기엔 저는 그냥 문희상 씨라고 하겠습니다. 예. 국회의장 자격이 없어서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왜 한진그룹에 뭐 좀 비리 때문에 뭐 수사를 받느냐 그렇죠. 뭐 했고 서남하고 여러 가지가 관계해가지고 그랬죠. 안 왔잖아요. 이거 아들 것도 그렇고 지금 정권에 뭔가 좀 잘 보여야 되는 일이 좀 많아서 역대 국회의장에 비해서 저렇게 무리수로 두는 거 아니냐. 지금 그 패스트트랙 3법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 국회법에 임시 국회 중에는 투기위원을 사임 내지 새로 보임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도 그냥 자기가 일방적으로 결재를 해버렸어요. 그 예.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네. 순간에 김관용 원내대표 네. 그 바른미래당 네. 이 양반이 이번에 이제 주역을 했는데 네. 사개특위 갑작스러운 교체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해요. 아, 죄송하면 하지 말아야지. 죄송하다고 말하고. 저희가 원위치를 바꿔놔야죠. 저분도 저렇게 왜 했는지 저 개인적인 뭔가 또 있을 거예요. 지역구 사정이나 조금 뭐, 정치적 미래하고 관계가 네, 있겠죠. 뭐 국회의원들은 제일 중요한 게 또 총선이니까 무슨 뭐 대가를 받고 저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민주주의 원칙에 완전히 위배되는 거죠. MBN에서 무슨 뭐 점잖은 신사의원이라고 선정을 해가지고 상까지 줘서 나왔어요. 네. 제가 전번에 한번 나갔을 때 칭찬도 좀 해줬는데 그 사람이 참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이 사람. 양반 보니까 뭐 사시되고 행시되고 네. 뭐 회계사도 하고 네. 그 똑똑한 사람이 눈이 멀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욕심입니까? 개인의 욕심이 크면 제대로 안 보이는 거죠. 예. 근데 저거 국회법까지 어겨가면서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잖아요. 예. 그 사람의 의사도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한 사람도 아니고 권은희 의원까지 예? 저렇게 싹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예. 나중에 지나서 죄송하다고 하는 거는 예. 사람 등 뒤에다가 칼 꼽아놓고 미안하다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권은희 의원이 네. 사실은 이 양반은 그 뭐 보수 진영에는 좀 미워했던 사람이고 광주 지역구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총대를 매야 될 입장이지 네. 그리고 문제 제기를 하기가 쉽지 않은 위치인데 네. 이번에 하는서는 굉장히 옳은 처신을 했어요. 네. 좀 양심에 따라 처신했다고 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공수처가 수사 대상에 대해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에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있는 한 수사를 해야 된다. 네. 이랬는데 민주당이 만드는 그 초안에 지금 올라온 안에 보면 네. 수사 대상을 현직 고위공직자나 퇴직 후 2년 만으로 해가 네. 실제로 이제 2년만 살 뻔치면 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 양반은 기본적으로 뭐 패스트 트랙 이런 데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아주 원칙적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거기서 논의를 해야지 왜 특위위원회에서 싹 권은희 의원을 빼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거는 뭔가 하면 모두 좀 이성을 회복해서 공수처 수사 대상 조직 권한에 관한 중요한 입법 사항에 대해 최소한 한 번 논의하고 절차를 제대로 진행을 해라. 그래서 날치기를 하더라도 품격이 있는데 이 자들은 아니 자기들이 정한 안이 옳다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렇죠. 계속 국회에서 논의하고 토론해서 고쳐가야 그렇죠. 되니까 물론 본질은 바꿔먹는 건데 네. 그렇지만은 엉터리라도 모양은 좀 갖춘 그렇죠. 엉터리를 세야 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기본적인 양심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패스트트랙 3법 하니까 너무 말이 어려워요. 패스트트랙을 한국말로 바꾸면 날치기거든요. 날치기죠. 네, 그러니까 날치기 3법 아니면은 저는 좀 고상한 말로 하면 어글리 3법. 초안 어글리 삼법. 3법. 예. 끼어 팔기 3법. 아니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저 공수처법하고 선거법 개정하고 그 세 개가 비슷합니까? 아, 다르죠. 전혀 관계없는 걸 그러니까 끼워 먹 자동차 팔 때 저기 삼겹살을 끼워주고 거기다가 또 다이어트 한약 끼워주는 거랑 똑같아요. 네. 자동차 팔 때 끼워주는 거는 뭐 골프백이라든지 뭐 뒤에 타이어 같은 거나 뭐 우산 같은 거 이런 거 주잖아요. 예? 아니면 뭐 차 씌우는 뭐 덮개라든가. 근데 엉뚱한 거를 지금 끼워 팔고 있어요. 저는 같이 그거를- 이렇게 네. 묶을 수 없는 거를 묶어갖고 그렇죠. 지금 장난을 어글리 치고 저는 있는 거죠. 3법이라고 봐요. 공수처법의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대통령 친인척 싹 빠지지. 국회의원 싹 빠지지. 오직 대상은 검찰하고 경찰만 대상이에요. 그리고 공수처 처장 누가 시키겠습니까? 민변에서. 민변하고 우리법 연구에 또 출신 시키겠죠. 공수처 차장은 누구 시킬까요? 그 사람도 또 시키겠죠.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자리 한 자리 더 먹고 청와대는 칼 한 자루가 더 늘어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공수처에 퇴임이 2년 네. 현직을 해놓은 거 보면 물러가고 난 뒤에 네. 이걸 어쨌든 안 당하려고 네. 또 그것까지도 신경을 써가 만드는 거 아닌가 이 문정권이요. 네. 그렇게 보이는데 지금 이렇게 청와대가 밀어붙이는 배경 그리고 네. 손학규와 김관영의 네. 이해 안 가는 처신을 보면 아마 물밑에서 국민들은 그 뭐 사당이 만나가 악수하고 어쩌고 하는 거는 쇼고 자 평화당은 사실상 뭐 확고한 이중대잖아요. 그렇죠. 호남을 놓고 이해관계를 다투는 집단이지 네. 무슨 정당으로서 민주당과 다르게 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공천 때문에 그런 거 주류 네. 비주류 차이. 네. 그다음에 정의당은 지금 뭐 선거로 지역구에 뽑으면 한석 아니겠습니까? 이제 노회찬도 없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비례대표 갖고 어떻게 해먹자. 그렇죠. 그건 당에 사활이 걸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중대, 3중대. 근데 이제 바른미래당은 지금 유승민이니 안철수니 좀 족보가 좌우에 뒤섞인 짬뽕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바른미래당에 이제 이 민주당과 정서가 맞는 호남 출신들을 한 17, 18명을 이제 끌어오고 그들에게 이제 보스인 김관영, 손학규는 뭘 좀 보장을 해주고 그래서 이걸 추진하라고 청와대에서 아주 기획이 사전에 다 되고 네. 그 기획에 의해서 군사 작전하듯이 진행된 게 아니라면 이번에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무리해서 할 건 없고 또 그 공수처법은 내용이 없는 거고 또 선거법은 그래도 야당 중에 제일 큰 자유한국당을 빼놓고 선거법 한다는 거는 이거는 어디 독재 국가에서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선거법은 과거 전두환, 노태우, 박정희 때도 여야가 모여서 완전 합의한 거예요. 왜? 중요한 그 경기잖아요. 네. 독재자가 하는 게 뭡니까? 심판 매수, 상대판 정적 대장 끌어내리기, 그 다음에 경기 룰을 바꾸는 거거든요. 이게 뭐예요? 경기 룰을 바꾸는 거거든. 예? 경기 룰을 바꿔서 자기가 다수당 되려고 경기 룰을 바꾸는 거예요. 이거 독재의 길로 가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도 야당, 제1야당을 빼놓고 물론 핑계는 제1야당이 협의를 잘 안 한다 하지만 그 협의를 끌어내는 게 집권자는 아닙니까? 아니 싸움의 룰을 갖다가 이렇게 정할 때 그걸 갖다가 합의하지 않고 하면
저거 유리한 판으로 싸움하자는 것밖에 네. 더 됩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말씀한 게 다 저지르고 있네요. 독재자의 세계요. 그렇죠. 자, 심판- 심판 매수 중앙선관위 조혜주 상임위원. 헌법재판소, 네, 헌법재판소. 우리 법 뭐 출신 사법농단. 민변주의 다 하고 있죠. 그리고 법원, 검찰 요새 여론조사기관까지도 다 하잖아요. 예. 그 리얼미터인가요? 예. 그 지난번에 이미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러다가 그다음에 문재인이 그 다음 임명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문재인이 어떻게 돼서 임명합니까? 이번에 이 날치기 3법은 어떻게 하냐면 그 개혁 입법으로 해서 뭐 여야 사당이죠, 네네. 예, 예. 사당이 합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아주 그러면은 국민들이 개혁? 여야 사당? 이거 그런 대로 잘 하는 거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이게 바로 심판을 매수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답을 정해놓고 네. 답정들하고 네. 정답은 바로 네. 정해져 있다. 우리 옛날에 월드컵 때 우리는 이탈리아를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예. 이탈리아 사람들은 그때 굉장히 화를 많이 냈잖아요. 예. 심판 매수했다. 제가 그때 호주를 갔었는데 호주 이탈리아 출신 호주 교민들이 한국 관광객 버스에다 돌 던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안정환이가 그때 저기 이탈리아가 있다가 네. 그 뒤로 그렇죠. 이탈리아에서 퇴출됐죠. 저는 지금도 히딩크의 지도하에 실력으로 이겼다고 생각하는데 저쪽은 심판 매수됐다고 생각하니까 심판 매수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심판 매수 또 하나 더 있습니다. 88. 방송장악. 방송장악 그것도 있네요. 방송도 심판 역할을 하거든요. 예. 객관적으로 얘기해 줘야 되는데 지금도 다들 나경원 의원 빠루 들고 있는 거 막 방송에 내보내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나경원 원내대표 저렇게 폭력적인가?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뺐었어. 민주당이지 국회 방호청 어디서 부실라는 거 뺏었다잖아요. 못 들어가게 막고 네. 있으니까 이제 뺏고 네. 들어가려고. 저도 처음에 화면 보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저 판사 출신이 빠루까지 들고 저렇게 너무 폭력이 심하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잖아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그 화면만 보여주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국민들은. 그 나경원 네. 원내대표는 그 빠루에다가 깃발을 하나 달아나가 뺏은 것 이렇게 하기를 그렇죠. 바랍니다. 예. 아니면 내 거 아님. 예, 내 거 아니. 예, 쟤들이 들고 왔어 뭐 네. 이래야 되는데 자 그래서 심판 매수 이루어졌고 네. 아까 세 가지 중에 네. 그 뭐 아까 중앙선관위부터 시작했어요. 상대편 대장 끌어내리기. 그거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김학의부터 시작해서 김학의는 저 황교안. 겨냥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황교안 겨냥하는 거. 그다음 오늘 그 아주 어제 네. 자로 이제 법의 날인가 네. 변협 회장이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네. 했어요. 정관예우 네. 이게 완전히 뿌리 뽑아야 된다. 네. 그래서 법제화해야 된다까지 갑자기 정관예우를 강조해요. 변호사들이요. 근데 변호사가 정관예우를 강조 아주 이거 제일 악패다. 많이 이용하는 데가 변호사들이죠. 그리고 최근에 문제 보면 또 보수 언론 하나가 또 정관예우에 또 시리즈를 그렇죠. 해요. 그래서 이게 가만히 보면 정관예우에 네. 딱 저거 황교안을 겨냥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딱 네. 그렇게 보여요. 그렇죠. 이제 슬슬 군부를 떼구나. 네. 공직에서 나와서 변호사로 또 했으니까 예. 고액 수임료는 변호사는 또 항상 따로 붙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자유롭지 않은데 왜 들고 나오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저 잘못해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김학의 차관 임명할 때 황교안 대표가 장관 되고 한 3일인가 있다가 3일 있었죠. 근데 그걸 장관이 임명합니까? 차관을? 내가 볼 때 아니 우리나라 장관이 차관 임명할 정도로 힘이 있습니까? 아니죠. 청와대가 다 김학의는 특히 아껴서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가 임명을 지금 했죠. 장관들은 저 과장도 제대로 못 만집니다. 지금 이 정도는 청와대에서 그렇고요. 다 내려오는데요. 그러니까 과거 박근혜 때라고 그렇게 달랐겠습니까?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요걸 거라고 봅니다. 김학의가 그만둘 때 네, 황교안이 장관일 때 네. 둘이 만나고 네. 그만두지 않았겠습니까? 경기고등학교 1년 선후배.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네. 니 그만두면 뒤는 내가 알아서 잘 정리할게. 네. 요 말을 무슨 의미고 또 그 조사하던 검사들한테 물옥 벗고 갔으니까 너무 그것도 적당히 해라. 요 말 했나 안가 그걸 찾아내려고 그렇죠. 저지랄을 앓고 그렇죠. 있어. 한국 때는 또 그랬잖아요. 황교안 아들이 KT 특혜 입사 예. 그것도 조용히 들어간 게 그때 다른 대기업도 한 5군데를 합격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아들이. 그러니까 이거 갖고는 좀 안주감으로 좀 약하다. 그러니까 또 상 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정적이라고 해도
운동장에서 페어플레이를 해야지 저렇게 뒤에서 잡아당기고 끌어내리고 해서 그 독재 수법이 아까 세 개 얘기했잖아요. 심판 매수, 상대방 대장 끌어내리기, 룰 바꾸기. 그다음에 경기 룰 바꾸는 거. 그러니까 독재의 세 가지를 다 하네요. 그렇죠. 네. 참 그러니까 그런데 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네. 이 사람들은 겁이 없는 것 같아요. 좀 종자가 다른 것 같습니다. DNA라고 했으니까 저도 종자라고 하는데 DNA가 종자고 종자가 DNA지 뭐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 종자들은 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무식하면 뭐 용감할 수도 있죠. 무식하면 용감하. 그래서 생각을 안 하니까. 제가 볼 때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가 네. 권력의 몇 사람, 네. 당의 핵심하고 뭐 청와대하고 네. 우리는 뭐 법을 바꾸든 네. 공포 정치를 하든 네. 다 잡아넣든 안 그러면 뭐 야당을 없애버리든 안 그러면 한국당 같은 야당은 없애고 북한처럼 무슨 천도교당이니 네. 북한에도 뭐 무슨 민주당이 또 있더만요. 네. 이렇게 둘러리들 위성정당이나 세우고 우리끼리 가자라고 해도 그런 게 아니면 이 후한을 생각해서 이렇게 과감하게 폭주를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좀 미래가 안 봐도 비대오죠. 그러니까 네. 청와대 여민관에 춘풍 추상이라고 써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남한테는 춘풍으로. 춘풍으로 따뜻한 봄바람처럼 나한테는 가을소리처럼 차게. 저는 그거 다 떼내고 청와대 현수막을 하나 큰 걸 새로 붙여야 된다고 봐요. 화무 11홍. 화무 11홍. 네. 그래 좋네. 꽃은 네. 예. 꽃이 빨불 예. 깃불기로 쓰니. 예. 열흘 이상 못 간다. 화무 11홍. 예. 옛날에 박지원이 네. 조지훈 시인의 시 네. 낙화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뭐 꽃잎이 떨어진다고 네. 바람을 탓할 네. 소냐.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청와대 또 벚꽃이 아마 지금 졌을 거예요. 벚꽃이 어떻습니까? 난 벚꽃 보면 참 슬픈 생각이 들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게 네. 이제 찰나의 미학이라고 그렇죠. 순식간에 확 했다가 했다가 한 뭐 일주일 지나면 좀 그냥 다 떨어지는 비 오면 다 거예요. 져버리잖아요. 올해 벚꽃은 조금은 옛날보다는 좀 오래 갔습니다만 예. 그래도 2주가 안 갑니다. 그게 벚꽃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좀 긴 생을 나 정책이나 정권이나 오래 가지 않는다. 그런데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말하는 거 보면은 참 우리나라가 이 시대가 어른이 없는 시대 같아요. 예? 어른이 없는 게 그 문희상 씨, 손학규 대표라고 안 하죠. 손학규 씨 이번에 날치기 주도한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해찬 씨 같은 사람도 말하는 거 보면은 자유한국당에서 광기를 부린대요. 그 정상이 아니다라고 확신범의 종말을 보여주세요. 자유한국당 확신범의 종말을 보여주세요. 그게 정치 원로로서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합니까? 나는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황교안 대표가 좀 서운하긴 하겠지만 정치가 좋은 면도 있는데 너무 나쁜 면만 빨리 배우는 것 같다. 뭐 이 정도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근데 정치를 잘못 배웠다는 동 저렇게 덕이 없는 얘기를 하나요? 방금 참 이 말한 세 사람이 다 꼴에 예, 학벌은 서울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게 식자 우환이다. 네. 저 서울대는 파가지고 연못으로 네. 만들어야 된다. 네, 이 세 사람을 보면은 이 나이 들수록 노후 대책이 우리가 자존감, 예. 예? 이게 자존감이 중요하다. 존재감. 예? 네. 클린트 이스트우드 영화가 요새 라스트 미션이라고 있습니다. 아, 그거 있더만 제가 네. 주말에나 보려고 생각합니다. 아직 네. 11,000원을 하더라고요. 네. 그 클린트 5,500원대면 볼라 했는데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올해 90살이에요. 근데 그 주연하고 아직도 영화 감독하고 현역을 하고 감독하고 노후 대책을 정말 어머니가 유언으로 그랬대요. 너는 죽을 때까지 남에게 보람된 일을 하라. 예. 예. 근데 그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이 젊어서 가정을 밖에 나갔던 사람이에요. 딸 결혼식도 안 와. 안 갔던 사람이에요. 일단 마지막에 가족한테 돌아오니까 가족들이 냉담해요. 좋아합니까? 예, 그러니까 마약 배달을 해요. 마약 배달. 그게 왜 그래요? 마약 배달해서 돈을 벌어서 가족들한테 좀 그렇게 좋아하고 자기 또 존재감을 마약 배달이 일이지만 그것도 자기 일이에요. 자기 자존감을 높이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감옥 가지만 아주 여유로운 표정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희상, 손학규, 이해찬 우리나라 정치의 원로거든요. 클린트 이스트우드처럼 조금 노년의 생을 조금 더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누구 앞잡이로 죽으로서 이렇게 사는 모습이 참 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초장 끝발보다 네. 이제 말년 정리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클린트 이스트우드도 처음에 무슨 뭐 TV 무슨 서부가 같은데 로아인가 뭐 거기 황야의 나와가지고 무법자 60년대 나온 영화. 예, 거기 나왔다가 이제 황야의 무법자가 예. 63년인가 나왔습니다. 63년. 예. 그러니까 거기 나와서 이제 뭐 황야의 무법자 3부작 뭐 나오고 뭐 이랬는데 그때만 해도 저게 뭐 사람 구실하겠나. 저래 마카로니 웨스턴 좀 나왔다가 끝나지 했는데 네. 근데 용서받지 못한 자입니까? 예, 예. 거기에 뭐 포기번입니까? 예. 거기 나와서부터 시작해서 맞아, 뭐. 그 뒤부터 이제 작품을 만들면서 예. 말년에 지금 70 이후의 작품들이 다 주옥 같은 작품들을 그렇죠. 그러니까 끝을 잘 장식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문희상, 손학규, 이해찬 씨 이런 사람들도 우리나라 정치 발전, 우리나라 정치가 제일 뒤늦잖아요. 예. 경제도 사실 정치가 눌러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로 해서 내가 좀 헌신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날치기 3법, 어글리 3법 이렇게 안 합니다. 더 좀 너네들 모여. 예. 의원들 원내대표 모여 해가지고 훈계도 하고 더 좀 시간을 주고 좋은 방향으로 끌어가지 병원에 입원복 환자복 갈아입고 도장 찍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 서울대 병원을 또 옮겼대요. 예, 손학규 씨도 그렇게 마지막 정치 인생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참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사람 30대 아들 같은 사람한테 망신 당하잖아요. 예. 망신 당한 거죠. 그 때가 되면 떠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예. 참 그렇게 해먹고 싶을까 네. 하지만 저는 그 머릿속이 궁금합니다. 참 떠나기가 어렵긴 어려워요. 박수 칠 때 떠나라고 하는데 떠나면 또 잊혀지거든요. 잊혀지는 게 싫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근데 저는 예. 그 잊혀지는 게 싫지만은 사람이 또 죽을 때 생각하면 별것도 아닌데 그렇게 욕심들을 낼까? 참 정치하는 사람은 범인의 머리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네. 같습니다. 네. 예. 오늘 1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